모든 게 이제 구글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붙어서 오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부담은 되긴 하는데 좀 부담. 그럼 저는 바로 취소할 것 같은데 수수료가 좀 높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구글이 자사몰에서 인앱 결제를 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기로 한 시점이 벌써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30% 수수료를 매긴다고 하는데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구글이 시행을 하면서 우리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이용료 인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IT 바이오보 신동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인앱 결제 이게 무엇이고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앱마켓에서 결제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이 스토어 구매와 인앱 결제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 스토어 구매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가 앱마켓에서 유료 앱을 내려받아서 설치할 때 이제 발생하는 결제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앱 결제가 이제 소비자가 이미 내려받은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이제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네, 혹시 허 앵커께서는 뭐 이 웹툰을 좀 보시나요? 저도 가끔 보죠, 웹툰.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카카오 웹툰을 많이 보신다고 하면은 네네. 이제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웹툰을 보기 위해 이제 캐시를 구매한다고 하면 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1,000캐시당 1,000원의 가격을 냈다면 이제 앞으로 1,200원으로 20% 인상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웨이브나 티빙, 뭐 시즌 등 OTT 업계가 이제 14에서 15% 수준의 요금 인상에 들어갔고요. 음원 앱 플로와 바이브 역시 월 이용료를 이제 각각 15%에서 16%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카카오 웹툰과 더불어서 이 네이버 웹툰도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 이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약 20% 인상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이제 시행이 된다면은 이 최대 이제 30%가 이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국내에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인앱 결제 방법 이외에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좀 내놓기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인앱 결제가 30%의 이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면 예. 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26%의 이제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외에 이제 카드 수수료와 이제 PG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앱 결제 이제 30%와 이제 비등한 이제 수수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 가지 짚고 갈게. 일단 웹툰 분야를 구글이 10% 수수료를 책정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카카오랑 네이버에서는 소비자 가격 인상을 20%로 책정을 했단 말이죠. 예. 인상분이 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결제를 할 때 이제 인상을 한 게 결국엔 뭐 구글이 이제 이 의무화 정책을 내면서 수수료를 이제 부과를 했지만은 네네.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이제 결국 소비자가 이제 부담이 해야 된다. 뭐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 일단 인앱 결제 의무화 얘기 나온 지는 사실 예. 꽤 지났습니다. 시간이. 맞습니다. 예. 예,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구글이 이제 지난 2020년이었죠. 이제 새 결제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원래 기존에는 이제 수수료를 이제 30% 수수료를 이제 게임에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이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놔서 당시에 이제 전 세계 IT 업계를 이제 들쑤셨었죠. 이제 국내 적용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단계 이제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지난 4월 1일로 예정이 됐었습니다. 이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이제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죠. 아까 말씀드린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인데 이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이제 그 강제 방지법을 이제 하면서 네. 이제 구글이 이제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이야기한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3자를 이용해서 하는 결제 방식인데 네. 이게 기존에 이제 의무화한 게 이제 30%였다면은 이제
예. 죄송합니다. 예. 인앱 결제 방식이 30%였다면 이제 제3자 결제 방식이 이제 26%인데 이제 예, 결론적으로 이제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했었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뭐 네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글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결제 정책을 이제 따르지 않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뭐 신규 업데이트를 이제 중지한 데 이제 앱 삭제를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구글이 정책을 강행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정부와 정치권 공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콘텐츠 업계도 소송을 불사하고 나섰는데 구글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에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수료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구글의 갑질을 멈춰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에 나서게 된 거고요. 구글이 또 이게 시장의 역할도 있지만 이 일방적으로 이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로 이익을 취하는 건 되게 실망했고요. 지금이라도 같이 콘텐츠 업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장은 다음 주 중 접수할 예정으로 출판사와 작가들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회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은 오는 24일 유관단체 등과 토론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 소속인 양정숙 의원은 현재 구글이 과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의 다른 앱마켓 등록을 권고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원하는 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게도 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권고하고 또 지원을 함으로써 구글과 애플이 이 법안을 우회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는 그런 법안을 개정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켜만 보던 정부도 실태 조사에 착수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은 물론 애플, 원스토어 등의 위법 행위가 입증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구글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구글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년간의 소송 기간 중 앱 개발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 결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 시간 구글과 국내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의지가 단호한 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이게 비단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주시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신 기자, 구글도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럼에도 이런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결국엔 이 인앱 결제 의무화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제 수익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구글이 이제 지난 10년간 이 국내에서 올린 매출만 해도 이 8조 5,300억 원 가량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앱 수수료만 약 8조 1,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인앱 결제 의무화가 된다면은 구글은 올해 국내에서만 4,100억 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결국에는 이제 추가 수익이 엄청 막대하기 때문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곤란한 건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보니까 수수료율을 고객 부담금으로 전액 예.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피해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간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내의 앱 마켓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10명 중 6명 꼴이 이제 이 구글 앱 마켓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네. 물론 다음으로는 애플도 볼 수 있겠지만 구글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이제 구글의 이 인앱 결제 강제로 업계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이제 눈두덩이처럼 이제 불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회 이 아까 인터뷰에 나온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은 이 멜론이나 플로, 뭐 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뭐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의
이 월간 활성 이용자의 이제 한 1,255만 명이 연간 최대 앞으로 이제 2,400억 원의 요금을 이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게 애플입니다. 예. 애플은 관련해서 논란은 없나요?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애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구글에 비해서 애플은 좀 이슈가 덜 되는 상황이죠. 이를 네. 두고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구글이 앞에서 봤듯이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1위죠. 1위이기도 하고 애플은 원래 초창기 앱마켓의 이제 선두주자여서 이 콘텐츠 종류를 불문하고 시작할 때부터 이제 최고 30% 이제 수수료를 걷어왔습니다. 네. 이 애플은 이제 앱 생태계 최초 조성 과정에서부터 일관된 수수료 정책을 폈고 또 과거 2000년 후반에 앱마켓 개념부터가 이제 생소했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수수료를 두고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애플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없었고요. 물론 애플에 대해서도 현재 고율 수수료 논란이 있지만요.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애플은 이 30% 수수료 정책의 큰 틀은 유지를 하면서 뭐 세부적인 요율을 이제 조금씩 인하해 왔습니다. 뭐 가령 뭐 애플이 이제 구독 앱에 한해서 뭐 이듬해부터 수수료를 뭐 한 15% 낮추기도 하고 또 뭐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뭐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좀 우대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인앱 결제 논란 국내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해외 예. 상황은 어떤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안이 발의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구글 애플의 앱 내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비슷한 논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구글의 국적인 미국에서도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이제 공개 앱 마켓법이라는 것인데 이 구글과 애플 등의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이제 강제할 수 없도록 했으면서 이제 앱 개발 사업자가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뭐 애플 앱 스토어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 등록을 이제 가능하게 한 겁니다. 네. 한국을 비롯한 유럽, 또 영국, 인도 등에서도 앱스토어 지배력 조사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